생일상이 엎어지던 그날 모두가 큰딸의 광기를 욕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뭐? 누나 뭐해? 진정해. 25해 동안 단 한 번도 화내지 않았던 여자가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딸이 왜 하필 그날 모든 것을 뒤집어야 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던 착한 맏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진짜 가해자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연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마다 평안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5년 만에 친정과 선을 그은 맏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민준 씨는 31살에 장가를 들었습니다. 아내 지혜 씨는 3남매 중 맏이었고 친정은 지방의 작은 도시에 있었습니다. 결혼 전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장모님은 민준 씨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혜 잘 부탁합니다. 맞이라 고생만 하고 자랐어요.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 약속은 진심이었습니다. 결혼 후 1년도 안 돼서 장인어른이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처남과 처제는 아직 대학생이었고 장모님은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지혜 씨가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가 알아볼게. 아니야. 내가 할게. 민준 씨는 병원비 200만 원을 먼저 입금했습니다. 당시 민준 씨의 월급은 250만 원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남편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내가 갚을게.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지혜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혜 씨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장인어른은 한 달 뒤 퇴원하셨지만 왼쪽 팔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이 지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혜야, 아버지 재활치료 좀 알아봐 달라고 민준이한테 부탁해줘. 지혜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괜찮아. 내가 알아볼게. 민준 씨는 주말마다 지방으로 내려가 재활병원을 알아봤습니다. 비용, 시설, 의료진까지 꼼꼼히 정리해서 보고했습니다. 장모님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역시 큰 사위는 달라. 우리 민준이가 있어서 다행이야. 지혜 씨도 기뻤습니다. 남편이 인정받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인정의 대가가 무엇인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남이 취업 준비를 할 땐 민준 씨가 이력서를 봐주고 처제가 대학원에 갈 땐 학비 일부를 보탰습니다. 형부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야? 가족인데. 지혜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동생들한테 너무 잘해줘서 고마워. 뭘? 당연한 거지. 지혜 씨는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좋음의 방향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의 전화는 일주일에 3번은 왔습니다. 지혜야, 집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민준이한테 좀 와달라고 해줘. 엄마, 그이가 회사 일이 있어서. 회사 일이 장모보다 중요해? 좀 와달라니까. 지혜 씨는 남편에게 미안하게 전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알았어. 내가 갈게. 민준 씨는 매번 달려갔습니다. 보일러를 고치고 차를 빌려주고 약값을 보탰습니다. 지혜 씨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일은 늘 민준 씨의 몫이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여자니까 힘든 일은 민준이가 해야지.
어머니의 말에 지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의 동생들은 달랐습니다. 처남은 취직 후 결혼을 했고 처제는 대학원을 졸업한 뒤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친정의 일은 자연스럽게 큰딸 부부의 몫이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큰 사위의 몫이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36살이 되었고 아이가 둘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책임도 늘었고 집안 살림도 빠듯해졌습니다. 그러나 장모님의 전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혜 씨는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민준 씨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지혜 씨는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전화가 또 왔습니다. 지혜야, 이번 추석에 민준이 차 끌고 오는 거지? 응, 엄마. 명절 용돈도 좀 넉넉히 준비하라고 해. 지혜 씨는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민준 씨는 한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그 대답이 너무 무덤덤해서 지혜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추석 당일 민준 씨는 새벽 4시에 출발했습니다. 아이 둘을 뒷좌석에 태우고 명절 선물과 용돈 봉투를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지혜 씨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5시간을 운전해서 도착했을 때 동생들은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민준이 왔네. 고생했어. 장모님은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곧바로 부탁이 이어졌습니다. 민준아, 송편 찌는 거 좀 도와줘. 그리고 마당에 테이블 좀 내다 놔. 민준 씨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지혜 씨도 부엌에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그때 지혜 씨는 보았습니다. 남편이 땀을 흘리며 무거운 테이블을 혼자 나르는 모습을. 여보, 내가 도와줄까? 괜찮아. 거의 다 했어. 민준 씨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깊은 피로가 보였습니다. 처남이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형님 왔어요? 길이 막혀서. 처남은 빈손이었습니다. 명절 음식이 차려지고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민준 씨는 어른들께 인사를 드렸고 용돈을 챙겨드렸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큰 사위가 효자예요. 이렇게 멀리서 일찍 와서 도와주고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주고. 친척들은 민준 씨를 칭찬했습니다. 역시 큰 사위는 달라. 맞사위 복 타고났네. 지혜 씨는 웃었습니다. 남편이 칭찬받으니 기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했습니다. 동생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왜 남편만 칭찬받는 걸까? 그날 밤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지혜 씨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핸들을 잡고 조용히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남편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어머니가 또 전화를 했으니까요. 지혜야, 이번 주말에 민준이 시간 돼? 싱크대가 고장 났는데. 지혜 씨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노트북으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애들 아빠. 이번 주는 회사 일이 있어서.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혜 씨는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지혜야, 민준이가 요즘 친정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 내가 좀 잘 말해줘. 엄마, 민준 씨 일이 많아서 그래. 일이 많으면 뭐해? 가족이 우선이지. 지혜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조금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다음 주에 갈게. 지혜 씨는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편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뭔지 지혜 씨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가 41살이 되던 해 장모님의 칠순 잔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모님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지혜야, 칠순 잔치는 민준이가 주관해야지. 큰 사위니까. 지혜 씨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내가 할게. 민준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혜 씨는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준비하자. 아니야. 너도 일도 바쁘고 피곤한데. 내가 알아서 할게. 지혜 씨는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준비 과정을 남편에게 맡겼습니다. 장모님은 전화로 세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민준아, 호텔은 시내 좋은 데로 잡고 하객은 100명 정도 될 거야. 민준 씨는 묵묵히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혜 씨는 남편이 적금을 해지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보, 왜 적금을? 칠순 잔치 비용이 필요해서. 얼마나 드는데? 한 500 정도. 지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500? 그렇게 많이? 호텔에서 하려면 그 정도는 들어. 지혜 씨는 불안했습니다. 여보, 동생들이랑 나눠서 내면 안 돼? 장모님이 나보고 주관 좀 해달라고 하셨잖아. 괜찮아. 민준 씨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지혜 씨에게는 슬퍼 보였습니다. 지혜 씨는 동생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칠순 잔치 비용 같이 내자. 1인당 150씩? 동생 재윤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누나,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빠듯해. 누나네가 좀 더 내주면 안 돼? 처제 지민도 답했습니다. 언니, 나 지금 박사과정이라 돈이 없어. 미안. 지혜 씨는 휴대폰을 보며 멍했습니다. 결국 민준 씨가 400만 원을 동생들이 각각 50만 원씩 내기로 했습니다. 지혜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동생들이. 괜찮아. 형편이 안 되나 보지. 민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는 이상했습니다. 동생 재유는 얼마 전 해외여행을 다녀왔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사진까지 올렸었습니다. 형편이 안 되는데 여행은 가나? 지혜 씨는 의문이 들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칠순 잔치 한 달 전부터 민준 씨는 주말마다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혜 씨는 아이들을 돌보며 집에 남았습니다. 여보, 내가 같이 갈까? 아니야. 아이들 봐줘야지. 민준 씨는 혼자 내려가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호텔 계약, 답례품 주문, 초대장 발송, 그리고 칠순 잔치 일주일 전 장모님이 또 전화했습니다. 지혜야, 너희 애들 한복 새로 사야겠다. 내가 링크 보낼게. 지혜 씨의 휴대폰으로 링크가 왔습니다. 한 벌에 30만 원짜리 아동 한복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괜찮아. 칠순 잔치니까. 민준 씨는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지혜 씨는 그때 보았습니다.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한도의 대부분이 사용된 상태였습니다. 여보, 응? 우리 카드 빚이 많네. 응? 잔치 끝나고 갚으면 돼. 민준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혜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칠순 잔치 당일 모두가 모였습니다. 장모님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기뻐하셨습니다. 민준 씨는 사회를 맡았고 모든 진행을 챙겼습니다. 지혜 씨는 옆에서 남편을 보았습니다.
땀을 흘리며 뛰어다니는 남편의 모습이, 그리고 편하게 앉아서 음식만 먹는 동생들의 모습이 대조적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날 무렵 장모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준 우리 큰 사위에게 감사드립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덧붙였습니다. 큰 사위가 이번 잔치 비용을 거의 다 대줬어요. 우리 사위는 정말 효자랍니다. 지혜 씨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시는 걸까? 친척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큰 사위는 달라. 그 정도는 해줘야지 장모님 칠순인데. 지혜 씨는 불편했습니다.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왜 큰 사위만? 잔치가 끝나고 민준 씨는 혼자 남아 정리를 했습니다. 동생들은 먼저 갔습니다. 누나, 우리는 애들이 힘들어해서 먼저 갈게. 지혜 씨는 남편과 함께 남아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차에 타서 지혜 씨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핸들을 잡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잠깐만. 민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지혜 씨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혜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괜찮아. 미안해. 내가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민준 씨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지혜 씨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석 달 뒤 장모님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지혜야, 이번 주말에 민준이 시간 돼? 집 벽지 좀 바꾸려고. 지혜 씨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말인데도 너무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 씨 이번 주는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뭐? 쉬긴 뭘 쉬어? 칠순 잔치 끝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큰 사위가 이래서야 되겠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혜 씨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야윈 얼굴, 깊은 피로. 지혜 씨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남편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마음속에 작은 씨앗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천천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 씨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착한 맏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명절에 내려가고 친정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는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어느 날 지혜 씨는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파란색 표지의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본 지혜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 5월 23일 장모님 전화. 보일러 수리 요청 35만 원. 6월 2일 장모님 전화. 병원 동행. 교통비 8만 원, 식사비 6만 원. 6월 15일 장모님 전화. 천안 보험료 대납 120만 원.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힌 기록들. 날짜, 시간, 요청사항, 금액. 지혜 씨는 수첩을 넘기며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총액을 보았을 때 지혜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3,200만 원. 10년간 남편이 친정에 쓴 돈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수첩을 덮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걸 적고 있었구나.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 지혜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책했습니다. 나는 뭘 했지? 나는 옆에서 뭘 한 거지?
지혜 씨는 수첩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혜 씨는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남편의 표정을, 동생들이 부탁할 때마다 남편의 반응을, 그리고 지혜 씨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지만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괜찮다고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혜 씨는 동생 재윤의 소셜미디어를 보았습니다. 해외여행 사진, 세차 인증샷, 레스토랑 음식 사진. 형편이 안 된다던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지혜 씨는 씁쓸했습니다. 처제 지민의 계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사과정이라 돈이 없다고 했던 동생은 명품 가방과 옷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화가 났습니다. 얘들이 우리를 이용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더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이걸 허락했구나. 지혜 씨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재윤이랑 지민이도 같이 내려와서 집수리 같이 하면 안 돼? 왜? 민준이 오면 되지. 엄마, 민준 씨도 바쁘고 힘들어. 동생들도 같이 해야지. 지혜야, 재윤이는 애들 키우느라 힘들고 지민이는 외국에 있잖아. 그래도 뭐야? 큰딸이 동생들 좀 챙겨줘야지. 언니가 뭐하러 있어? 지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니가 뭐하러 있냐고? 전화를 끊고 지혜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딸이 아니라 그냥 일꾼이었구나. 그날 저녁 남편이 피곤한 얼굴로 귀가했습니다. 여보, 저녁 먹었어? 응. 회사에서 먹었어. 민준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혜 씨는 남편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힘들지? 괜찮아. 아니야. 힘들잖아. 나도 이제 알아. 민준 씨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뭘? 당신이 우리 친정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어. 여보, 이제부터는 내가 할게. 우리 친정일은 내가 책임질게. 민준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그날 밤 지혜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그리고 친정의 선을 긋겠다고. 다음 날 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지혜야, 이번 주말에 민준이 좀 와달라고 해줘. 지혜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민준 씨 이번 주 안 돼. 왜? 또 바쁘다고? 응. 그리고 앞으로는 재윤이랑 지민이도 같이 도와야 해. 왜 그 애들을 끌어들여? 민준이가 하면 되잖아. 안 돼, 엄마. 민준 씨는 우리 가족이지만 엄마 아들이 아니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야,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사실이잖아, 엄마. 민준 씨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셨어. 뭐? 내가 뭘 바랐는데? 엄마, 지난 10년간 민준 씨가 우리 집에 쓴 돈이 얼마인지 알아? 그게 무슨 소리야? 지혜 씨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3,200만 원이에요. 병원비, 수리비, 생활비, 잔치비. 전부 민준 씨 혼자 냈어요. 그건 큰 사위니까. 큰 사위라고 해서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엄마. 지혜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화를 냈습니다. 알았어. 그럼 앞으로 너희한테 아무것도 안 바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혜 씨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떨렸습니다.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반대 의견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말했어.
뭐라고? 앞으로는 동생들도 같이 친정일 돌봐야 한다고. 민준 씨는 아내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아니, 괜찮아야 해. 지혜 씨는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늦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지킬게. 민준 씨는 아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지혜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생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재윤이 지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누나, 엄마가 화나셨대.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직접 물어봐. 누나가 뭐라고 한 거야? 형님 얘기 꺼냈다며? 응. 앞으로는 우리 셋이 같이 친정 돌보자고 했어. 누나, 나도 바쁘다니까. 재윤아, 너 지난달에 오사카 갔다 왔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형편이 안 된다면서 해외여행은 잘만 가더라. 누나, 그거랑 이거랑 다르잖아. 지혜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뭐가 다른데? 돈 쓸 때는 골라서 쓰는 거야? 누나, 왜 이래? 원래 안 이랬잖아. 응, 원래는 안 이랬지. 근데 이제 깨달았어. 내가 바보였다는 걸. 지혜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제 지민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엄마가 속상해 하시는데 언니가 좀 잘 말해줘. 지혜 씨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민아, 앞으로 엄마 일은 우리 셋이 나눠서 하자. 너네 형부한테만 시킬 수는 없어. 언니, 나는 외국에 있어서 어려워. 그럼 경제적으로라도 도와줘. 명품 살 돈 있으면 엄마한테 용돈 보내. 지민은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 씨는 알았습니다. 동생들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들은 언니가 계속 착하게 모든 걸 떠안아 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는 이제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2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지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혜야. 응, 엄마. 내년 5월에 내 생일 잔치할 건데. 지혜 씨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엄마, 작년에 칠순 잔치했잖아. 그건 그거고 매년 생일은 챙겨줘야지. 엄마, 올해는 안 돼. 뭐? 왜? 우리 형편이 어려워. 형편이 어렵긴 뭐가 어려워? 민준이 회사 다니잖아. 지혜 씨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작년 잔치에 650만 원 들었어. 거의 다 우리가 냈고. 그게 어때서? 큰딸이니까 당연한 거지. 안 당연해, 엄마. 뭐? 큰딸이라고 해서 모든 걸 감당할 수는 없어. 나도 내 가정이 있고 내 가족이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변했구나. 응, 변했어? 아니, 정신을 차렸어. 알았어. 그럼 너희 없이 할게. 엄마 생일 축하는 할게. 가족끼리 조촐하게 모이자. 조촐하게? 내 생일을? 응, 그게 맞는 것 같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혜 씨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옆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지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혜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5월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의 생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생일은 5월 23일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화환과 과일 바구니, 그리고 소박한 용돈 봉투. 작년의 화려한 잔치와는 달랐습니다. 남편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겠어? 응, 이게 맞는 것 같아. 지혜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생일 당일 지혜 씨는 남편 아이들과 함께 엄마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혜 씨는 긴장했습니다.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도착하니 동생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재윤 내외와 지민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나 왔어? 재윤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응. 지혜 씨는 짧게 대답하고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왔구나. 어머니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준비했어요. 어머니는 선물을 받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고맙긴. 작년엔 큰 잔치 해주더니 올해는 이것밖에 안 되나? 지혜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작년에 너무 무리했어요. 올해는 이렇게 가족끼리 조촐하게. 조촐하게? 내 생일을?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미역국, 잡채, 전, 나물. 대부분 어머니가 직접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재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고맙다. 지민도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면세점에서 샀어요. 그래, 고마워. 어머니는 동생들에게는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향해 말했습니다. 큰딸은 뭐 특별한 거 준비 안 했어? 화환이랑 과일 바구니 드렸어요. 그게 다야? 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년엔 그렇게 크게 해주더니 올해는 성의가 없네. 지혜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작년 잔치에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650만 원이요. 우리가 거의 다 냈어요. 재윤이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갑자기 왜 그래? 지혜 씨는 동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재윤아, 너는 50만 원 냈지. 그리고 형부한테 전세 보증금으로 100만 원 빌렸는데 아직 안 갚았어. 재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내가 형편이. 해외여행은 갔잖아. 작년에 오사카, 올해 방콕. 재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혜 씨는 여동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지민아, 너도 마찬가지야. 박사과정이라 돈 없다면서 명품은 계속 사더라. 지민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건 뭐야? 거짓말이었어?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혜야, 지금 무슨 짓이야? 생일날 이게 무슨 짓이야? 지혜 씨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수첩을 보고 정리한 내역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모든 기록. 지혜 씨는 그 종이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건 우리가 지난 10년간 이 집에 쓴 돈의 기록이에요. 어머니는 종이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총 3,200만 원. 병원비, 수리비, 생활비, 용돈, 잔치비. 거의 다 우리가 냈어요. 남편 민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아니야, 여보. 이건 말해야 해. 지혜 씨는 어머니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남편 자랑하셨죠. 큰 사위가 효자라고 뭐든지 다 해준다고. 그건. 하지만 엄마는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하신 적 없어요. 대신 더 많은 걸 요구하셨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혜야, 내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어떻게 생각하길 바라셨어요?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 지갑이었어요. 재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나, 너무하는 거 아니야? 가족인데 그런 식으로. 지혜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족? 재윤아, 너는 나를 가족으로 본 적이 있어? 무슨 말을? 내가 힘들 때 도와준 적 있어? 지혜는 눈물이 맺히는 듯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무슨 말이야? 재윤아, 너는 나를 가족으로 본 적이 있어? 무슨 말을? 내가 힘들 때 도와준 적 있어? 무슨 말을? 재윤아, 너는 나를 가족으로 본 적이 있어? 무슨 말을?
내 생일 챙겨준 적 있어? 우리 아이들한테 용돈 한 번이라도 준 적 있어? 재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혜 씨는 다시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지혜야, 저도 제 가정이 있고 제 남편과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그들을 지키고 싶어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한텐 이제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지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소한의 명절 인사와 생신 축하는 하겠어요. 하지만 금전적 지원은 더 이상 안 해요. 너. 어머니는 손가락으로 지혜를 가리키며 떨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 지혜 씨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은혜요? 제가 받은 은혜가 뭐예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벌떡 일어서며 식탁을 쳤습니다. 이런 걸 왜 가져와? 돈 타령이야.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재윤도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누나, 이게 뭐야? 가족끼리 장부를 쓰고 다녀. 장부가 아니라 현실이야. 현실이든 뭐든 이런 걸 들이미는 게 사람이 할 짓이야? 지혜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건 한 가족에게만 모든 걸 떠넘기는 거야. 뭐라고? 재윤이 지혜에게 다가섰습니다. 남편 민준 씨가 일어서서 막아섰습니다. 처남, 진정해. 형님은 가만히 계세요.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다 그만해. 오늘 내 생일인데 다 망쳐놨어.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짚으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지혜 씨가 순간적으로 어머니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혜 씨의 팔이 생일상을 쳤습니다. 쿵! 미역국 그릇이 쓰러지며 국물이 식탁 위로 쏟아졌습니다. 전과 나물이 담긴 접시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찰랑! 도자기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미역국이 식탁 모서리를 타고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모두가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엎어진 상을 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생일상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제가 평생 참았던 말이에요. 지혜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엄마, 저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지치고 힘들고 무너져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혜 씨는 바닥에 흘러내린 미역국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행주를 가져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국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뭐해? 재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청소해. 그냥 둬. 나중에 내가. 아니야. 지혜 씨는 계속 닦았습니다. 미역국 국물을, 깨진 도자기 조각을, 흩어진 나무를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남편 민준 씨가 옆에 무릎을 꿇고 함께 닦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엎어진 상을 치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지혜 씨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이제 그만. 다 닦고 갈게요. 그냥 둬.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하겠어요. 지혜 씨는 마지막 국물 자국까지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서서 행주를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돌아서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마지막이에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혜야, 더 이상은 제가 닦아드릴 수 없어요. 지혜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저희는 친정과 거리를 두겠어요. 어머니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뭐,
지혜야,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예요. 명절과 생신에는 인사드리겠지만 그 외에는 연락하지 않을게요. 지혜야, 너 지금 나한테 영 끊자는 거야? 끊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두는 거예요. 엄마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재윤이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진정해. 너무 흥분한 것 같아. 지혜 씨는 동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재윤아, 앞으로는 내가 엄마를 챙겨. 넌 아들이잖아. 누나, 나도 바쁘다니까. 나도 바빠. 지민이도 바빠. 근데 왜 나만 엄마를 챙겨야 해? 재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혜 씨는 처제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민아, 너도 이제 어른이야. 엄마를 함께 돌봐야 해. 언니, 나는 핑계 대지 마. 명품 살 돈 있으면 엄마한테 용돈이나 좀 보내드려. 지혜 씨는 가방을 들고 남편과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우리 가요.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지혜야, 나가면 다시는 들어오지 마. 지혜 씨는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네, 엄마. 불러주시기 전까지는 안 올게요. 지혜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남편 민준 씨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따라왔습니다. 뒤에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미안하다. 지혜 씨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어머니 댁을 보았습니다. 현관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혜 씨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지혜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 괜찮지는 않아.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민준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내가 고마워. 그동안 혼자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뒷좌석에서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언제 또 가? 지혜 씨는 백미러로 아이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한참 후에. 할머니가 부르시면. 왜? 할머니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시거든. 무슨 생각? 가족이 뭔지.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지혜 씨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지혜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지혜 씨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5년 만에 지혜 씨는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엎어진 생일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더 이상 착한 맏딸로만 살지 않겠다는. 그리고 그 선언은 지혜 씨와 남편 모두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생일상을 업고 나온 뒤 지혜 씨의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도 동생들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지혜 씨는 그 침묵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말 아침 지혜 씨는 늦잠을 잤습니다. 어머니의 전화에 깨지 않았고 친정일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났어? 큰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잘 잤어? 응. 아빠랑 팬케이크 만들었어. 식탁에는 따뜻한 팬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 넷이 둘러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에게 이 평범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함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뭐 할까?
글쎄, 공원 갈까? 좋지. 가족은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지혜 씨와 민준 씨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전혀. 지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다행이다. 여보야말로 괜찮아? 장모님이랑 사이가. 나야 원래 괜찮았어. 내가 힘들까봐 걱정이었지. 지혜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그동안 혼자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우리 같이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생 재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누나, 형님한테 빌린 돈 갚을게. 계좌번호 알려줘. 지혜 씨는 계좌번호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1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지혜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재윤이가 돈 갚았어. 그래, 다행이네. 선을 그으니까 움직이네. 민준 씨는 웃었습니다. 그러게, 역시 경계가 필요했나 봐. 2달이 지났습니다. 처제 지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엄마가 많이 외로워하셔. 한번 연락해 줄 수 없어? 지혜 씨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민아, 엄마 좀 챙겨줘. 넌 딸이잖아. 언니가 큰 딸이니까. 큰 딸도 그냥 딸이야. 너랑 똑같은 딸. 지민은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혜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네, 엄마.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그날은 엄마가 미안했다. 지혜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어. 큰딸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괜찮아요, 엄마. 괜찮지 않아. 엄마도 요즘 많이 생각했어. 너도 내 가족이 있는데. 지혜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앞으로는 너한테 부담 주지 않을게. 재윤이랑 지민이한테도 단단히 일렀어. 엄마, 제가 아예 안 돕는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래, 그게 맞지. 미안하다, 딸아. 어머니는 처음으로 지혜를 그냥 딸이라 불렀습니다. 큰딸이 아니라 그냥 딸. 지혜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아니, 좋아. 지혜 씨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사과하셨어. 다행이다. 응, 정말 다행이야. 6달이 지났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지혜 씨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추석에 갈게요. 정말? 올 거야? 네. 가족이잖아요. 고맙다, 지혜야. 추석 당일 지혜 씨 가족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새벽이 아니라 오전 9시에 출발했습니다. 용돈도 적당히 준비했습니다. 도착하니 동생들도 와 있었습니다. 재윤이 부엌에서 송편을 찌고 있었습니다. 누나 왔어? 응. 너 송편 찌는 거 처음 보네. 형님이 맨날 하셔서 미안했어, 누나. 지혜 씨는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지민도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괜찮아. 앞으로 잘하면 돼. 명절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재윤이 테이블을 나르고 지민이 설거지를 하고
지혜와 민준이 음식을 나르고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래야 가족이지.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가 지혜를 불렀습니다. 지혜야, 잠깐만. 네, 엄마. 어머니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그동안 쓴 돈. 다는 아니지만 봉투 안에는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건 받아. 엄마가 재윤이랑 지민이한테 조금씩 받았어. 미안하다는 표시야. 엄마, 고생했어, 딸아.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지혜 씨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괜찮아요. 모녀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혜 씨는 남편에게 봉투를 보여줬습니다. 여보, 엄마가 주셨어. 그래, 다행이다. 우리 이걸로 적금 들자. 아이들 대학 등록금. 좋지. 지혜 씨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혜 씨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착하기만 한 맏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여자였습니다. 가족을 지킬 줄 아는 아내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경계를 가르치는 엄마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지혜 씨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과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내가 이겼어. 우와, 대단한데? 지혜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지혜 씨가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웃음도 아이들의 밝은 얼굴도 모두 지혜 씨가 용기를 내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책을 덮고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지킨 거야.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여보? 아무것도 아니야. 지혜 씨는 웃으며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수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폭로하지도 무너뜨리지도 않았습니다. 지혜 씨는 그저 선을 그었을 뿐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고 여기부터는 할 수 없다는 선. 그리고 그 선을 지켰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것이 지혜 씨의 복수였습니다. 착한 맏딸의 탈을 벗고 진짜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통쾌한 복수보다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혜 씨의 인생을 되찾는 일이었으니까요. 2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셨을 때 지혜 씨는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혼자 모든 것을 떠맡지 않았습니다. 동생들과 역할을 나눴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병원 당번 설게요. 저는 목요일, 금요일 하겠습니다. 재윤이 말했습니다. 저는 주말에 갈게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도 3등분했습니다. 어머니는 고마워했습니다. 너희가 다 이렇게 챙겨주니 든든하구나. 지혜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짊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조금씩 나누는 것. 그게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나도 결혼하면 엄마한테 잘해줄게. 지혜 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근데 내 가족을 먼저 챙겨야 해. 응? 엄마가 가족인데? 엄마도 가족이지만 내 배우자와 아이들이 더 우선이야. 왜? 그게 맞는 거야. 엄마도 그렇게 배웠어? 누구한테? 할머니한테.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지혜 씨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이들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할 거야. 경계를 아는 어른으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지혜 씨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것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혜 씨는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과 아이들이 웃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더 이상 착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은 지혜 씨가 지킬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약속이었습니다. 생일상을 엎었던 그날의 소문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금방 잊었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 자신이 되찾은 것을, 그것은 돈도 명예도 인정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엄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힘,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자유. 지혜 씨는 그것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놓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족 넷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 그래, 다행이다. 아빠, 나 내일 공원 가고 싶어. 그래, 가자.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지혜 씨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식사 후 지혜 씨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야. 지혜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착한 맏딸이 아니라 나로 사는 인생.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엎어진 생일상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지혜 씨로 사는 삶의 시작. 자기 자신을 지키며 사는 삶의 시작. 그리고 그 시작은 지혜 씨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갔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같이 봐. 그래. 지혜 씨는 가족 사이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어깨를 내어주었고 아이들이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순간이 지혜 씨가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을,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진짜 복수이고 진짜 승리였습니다. 지혜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평범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이제 지혜 씨는 알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저 자기 자신으로 자기 가족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혜 씨는 그 행복을 매일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에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